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현 의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건강 정보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정도 피곤해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증상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건강 관리는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 바로 별표 60세 이후의 당뇨병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이 높아지는 병 아닌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 아닌가? 약만 먹으면 되는 병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당뇨병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당뇨병은 젊은 사람처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노화로 착각하기 쉬운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며 한번 관리가 흐트러지면 눈, 신장, 신경, 발, 심장까지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 있어도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혈당이 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몸에 이상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데도 그것을 당뇨병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0세 이후 당뇨병이 왜 중요한지, 어떤 증상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부터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과일을 먹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은 몸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몸속의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사용되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몸 안에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 쓸 수 있게 돕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포도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당이 계속 높아진 상태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럼 당이 좀 높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높은 혈당이 하루 이틀 잠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과 큰 혈관, 그리고 여러 신경과 장기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뇨병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노화와 비슷하게 느껴져서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쉽게 피곤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기운이 예전만 못하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입이 자주 마른다. 눈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몸에 이상이 있어도 통증처럼 확실하고 강한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하면 사람들은 금방 병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강한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 질환, 심장 질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뇨병까지 겹치면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당뇨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는 것은 갈증입니다. 물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마시게 되고 입안이 자꾸 마르고 시원한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목이 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낮에도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지만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증과 소변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또 많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기운이 빠지고 오후만 되면 축 처지고 예전처럼 움직일 힘이 잘 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허기가 지거나 오히려 체중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운동은 줄고 식습관은 흐트러져 체중이 점점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체중 변화와도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휴대폰 글씨를 볼 때 갑자기 더 흐리게 느껴지거나 어느 날은 좀 괜찮고 어느 날은 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더 나빠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져도 눈이 일시적으로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저림이나 발의 이상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남의 살처럼 둔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어도 발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걷고 나면 발이 유난히 불편하고 신발 안이 거슬려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당뇨병은 발과 다리 쪽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당뇨병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상처가 생겨도 며칠 지나면 금방 아물었는데 이제는 손이나 발에 난 상처가 오래가고 피부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보이거나 예전과 다른 변화가 분명히 느껴진다면 한 번쯤 혈당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이, 체중 변화, 운동 부족, 유전적 소인, 복부 비만,
생활 습관, 다른 질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해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걸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 변화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당뇨병을 더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당뇨병이 생겨도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 별표는 점입니다. 증상이 아주 천천히 생기면 사람은 그 변화를 쉽게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피곤한 것도, 소변이 좀 잦은 것도, 몸이 무거운 것도, 시력이 흐린 것도 그냥 이 나이엔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견이 늦어지고 관리가 늦어지면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아픈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자주 마르다. 소변을 자주 본다. 유난히 피곤하다. 눈이 침침하다. 손발이 저리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몸의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한 번 생기면 무조건 무섭기만 한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알고 꾸준히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뇨병이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60세 이후 당뇨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지, 어떤 생활 습관과 몸 상태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의 당뇨병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입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 같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다음 내용도 꼭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60세 이후의 당뇨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별표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별표 그리고 별표 무엇을 조심해야 더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밥도 못 먹는 건가요? 앞으로 평생 맛있는 건 다 끊어야 하나요?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하나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것만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빨리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관리는 이 중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운동, 약,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함께 맞물려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식사량도 들쑥날쑥할 수 있고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관절 문제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당뇨병 관리는 무조건 혈당을 세게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별표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안전하게 오래 관리하는 것 별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별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오직 혈당이 높은 것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둘째, 운동 셋째, 체중과 생활습관 넷째, 약 복용과 혈당 확인 5째, 저혈당 예방입니다. 먼저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밥부터 두려워하십니다. 이제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 당뇨병이 있으니 굶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관리는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표 규칙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먹는 것 별표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한 끼는 너무 많이 먹고 다음 끼는 아예 거르는 식의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대충 건너뛰고 점심에는 배가 고파서 한꺼번에 많이 먹고 저녁에는 또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식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 있다고 들은 뒤 밥을 지나치게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혈당이 좀 내려가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면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고 식사 리듬이 무너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되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에서는 저혈당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별표 매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식사를 정리하는 것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 밥은 너무 큰 공기 하나를 가득 먹기보다 적절한 양으로 줄이고 대신 반찬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찬을 함께 드시고 정제된 당이 많은 간식이나 음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음료입니다. 빵, 떡, 과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달콤한 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달게 만든 차,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혈당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몸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드시는 분도 계신데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시기 쉽고 양 조절이 어려워 생각보다 많은 당을 빠르게 섭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기본으로 하시고 음료는 가능한 한 단맛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아예 금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고 식사와의 관계를 보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식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별표 단백질과 근육 별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몸의 움직임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혈당 대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먹는 식사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처럼 내가 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식사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늦게 느끼게 되어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급하게 먹는 습관은 식사량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한 끼를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이야기할 때 운동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땀이 많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운동은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무조건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꾸준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어가는 것 별표 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무리해서 걷고 사흘 동안 쉬는 것보다 하루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기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늘리는 식으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또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기보다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이 자주 있거나 발에 상처가 있거나 감각이 많이 둔한 분들은 운동 종류와 강도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근육 감소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줄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식사량이 줄었을 때 더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종아리 들어 올리기, 가벼운 밴드 운동,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활 습관과 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몸의 인슐린 작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무리하게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살을 빼는 것보다 별표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지키는 방향 별표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굶는 방식이 아니라 식사질을 바꾸고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간식을 조절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합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이 너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흐트러질 수 있고 피로가 쌓여 움직이기 싫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생활 리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먹는 것과 운동만이 아니라 별표 생활 전체의 리듬을 정리하는 과정 별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약 복용과 혈당 확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을 며칠 먹고 기분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약은 그날그날 느낌으로 조절하는 약이 아닙니다. 혈당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늘려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복용하고 몸 상태가 변하거나 식사량이 크게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확인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 또는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게는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별표 내 생활과 혈당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높아지는지, 식사를 거르면 어떤지, 운동 후에는 어떤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저혈당 예방입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혈당이 오면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정신이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서는 이런 증상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기운이 너무 없다, 멍하다, 정신이 맑지 않다, 말이 약간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저혈당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를 거른 날, 평소보다 적게 먹은 날, 운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한 날, 약을 먹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어긋난 날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이 의심될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이 들어있는 음료나 사탕처럼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당뇨병 관리에서는 단순히 혈당을 낮춰야 한다 보다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 관리는 굶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가 기본입니다. 둘째,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지키는 것이 함께 중요합니다. 넷째, 약은 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지 말고 정해진 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60세 이후에는 특히 저혈당을 조심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식은땀, 떨림, 멍함, 기운 빠짐 같은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을 오래 방치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 왜 눈, 신장, 발, 신경, 심장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식사와 운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가끔 식은땀이나 멍한 느낌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다음 내용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시간에는 60세 이후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식사와 운동, 약 복용, 혈당 확인, 그리고 특히 저혈당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당뇨병을 오래 방치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별표 그리고 별표 왜 이 병을 단순히 당이 좀 높은 상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지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장 아픈 데는 없는데요. 조금 피곤한 것 말고는 괜찮은데요. 약 먹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요. 당 수치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초기에는 큰 통증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어느 한 군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 신장, 신경, 발, 심장, 혈관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당만 조금 높은 병이 아니라 별표 몸 전체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질환 별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5가지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눈 둘째, 신장 셋째, 신경 넷째, 발 5째, 심장과 혈관입니다. 먼저 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지면 많은 분들이 그냥 노안이나 백내장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눈 건강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눈 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특별한 이상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씨가 전보다 흐리게 보이고 어느 날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더 뿌옇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빛이 먼저 보이는 느낌이나 시야가 막지 않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언제나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응해버리고 검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은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책을 읽는 일, 문자를 보는 일, 약 봉투를 읽는 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밖에 나가서 길을 보는 일,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일까지 모든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시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넘어짐의 위험, 약 복용 실수, 외출 감소, 우울감과 고립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눈이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여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이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장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어떤 질환은 아프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상당 부분 나빠질 때까지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도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붓기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약을 쓰는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원래도 신장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겹치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특히 손발, 그 중에서도 발과 다리 쪽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찌릿찌릿하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밤이 되면 더 불편하다. 양말을 신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처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 감각 저하가 왜 무섭냐 하면 다쳤을 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안에 작은 돌이 들어있어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겨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이 크지 않아서 방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아프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걷는 느낌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어두운 곳이나 계단, 미끄러운 바닥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저림이나 감각 이상은 단순한 불편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넘어짐, 상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 발을 꼭 따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은 당뇨병에서 가장 쉽게 문제를 놓치기 쉬우면서도 한번 문제가 커지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경 손상뿐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 작은 문제가 더 오래 가거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뒤꿈치 갈라짐, 굳은 살, 물집, 작은 상처, 발톱 문제, 신발에 눌린 자국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을 매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까지 상처가 없는지, 붉은 곳은 없는지, 붓거나 열이 나는 곳은 없는지, 피부가 지나치게 갈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맨발로 다니는 습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바닥에 작은 물건이나 날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도 너무 꽉 끼거나 발에 자꾸 마찰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에 문제가 느껴질 때는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뜨겁게 붓는다. 붉어진다.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 고름이나 냄새가 난다. 평소와 다르게 아프거나 반대로 너무 무감각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더 신경 써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심장과 혈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그냥 당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병은 신장과 혈관 건강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혈관에 부담이 쌓일 수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뇨병만 있는 경우보다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운동 부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몸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혈당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활동량, 수면, 식사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 수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과 혈관 건강을 함께 보아야 합병증 위험을 더 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오래가고, 눈이 침침하고, 발이 불편하고, 걷기가 무섭고, 식사도 신경 써야 하고, 약도 챙겨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고, 내 몸이 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장기 손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표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 삶의 질 별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나빠지면 밖에 나가기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이 불편하면 걷기와 운동이 줄어듭니다. 신경이 둔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관리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조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성과 활동성을 흔들 수 있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겁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병증이 무섭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함께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관리 상태가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눈과 신장, 발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서워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신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흐려진다. 발이 자주 저리거나 화끈거린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발바닥 감각이 둔하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 몸이 붓는 느낌이 있다. 걷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변화들이 느껴진다면 그냥 오래된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몸 상태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인데 눈 검사를 한참 안 받으셨거나 신장 기능 검사를 미루고 있거나 발 상태를 거의 확인하지 않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꼭 다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력 저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문제는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서 정기적인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신경 손상은 발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로 나타날 수 있고 상처를 늦게 발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발의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커질 수 있으므로 매일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당뇨병은 심장과 혈관 건강, 그리고 노후의 활동성과 자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와 추적 관리가 필요한지,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눈이 침침해졌거나 발 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있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당뇨병이 있는데도 정기검진을 자꾸 미루고 계셨다면 다음 내용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에 당뇨병이 왜 중요한지, 어떤 증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래 방치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언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 별표 무엇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별표 그리고 별표 당뇨병이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면 처음에는 꽤 긴장하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히려 반대로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당장 아픈 데는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번 달은 바쁘니까 다음에 검사하지 뭐. 발이 좀 저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아주 심하게 아프게 만들지 않더라도 조용히 몸을 지치게 하고 조용히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바로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당이 높을 때 생길 수 있는 신호를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몹시 목이 마르다.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갈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기운이 심하게 빠진다. 입맛이 없고 몸이 축 처진다. 눈이 갑자기 더 흐릿해진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그냥 피곤한 것으로 넘기지 말고 혈당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이 갑자기 몸 상태가 뚜렷하게 나빠졌다면 감기나 몸살처럼 보여도 혈당 변화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저혈당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이 너무 높은 것만큼이나 너무 낮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손이 떨린다. 배가 몹시 고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눈앞이 아찔하다. 기운이 갑자기 쭉 빠진다. 말이 느려진다. 정신이 멍하다. 이상하게 사람이 평소와 다르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저혈당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이라면 이 부분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처럼 느껴져도 심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이 의심되면 가능하면 빨리 당분을 보충하고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약의 종류나 용량, 식사 시간, 생활 패턴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발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 발이 붉게 붓는다. 열이 난다. 고름이나 냄새가 난다. 신발에 쓸린 자국이 오래간다. 발톱 주변이 자꾸 덧난다. 평소보다 감각이 더 둔해졌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 문제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가 갑자기 더 흐려진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사물이 뿌옇다. 전보다 불빛이 번져 보인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노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검진의 필요성을 꼭 떠올리셔야 합니다. 신장 문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자꾸 붓는다. 쉽게 피곤해진다.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떨어진다. 이런 변화도 그냥 나의 탓만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은 무엇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혈당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어떻게 되는지,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지, 약을 먹은 뒤 어떤지, 잠을 잘 못 잔 날은 어떤지, 몸이 아픈 날은 어떤지, 이런 흐름을 알면 혈당 관리가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방아혈색소 같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잘 조절되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정기적으로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 확인입니다. 신장 문제는 조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에는 혈당뿐 아니라 신장도 같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눈검진입니다. 눈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의 변화는 자각 증상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 확인입니다. 발은 매일 집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좋고 정기적으로 의료진에게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감각 저하가 있거나 이전에 발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식사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운동도 하루도 안 빼고 해야 하고 혈당도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흐트러져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함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식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게 되는 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 잘못 먹었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며칠 운동을 못했더라도 다시 짧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혈당이 한번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혼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보다 이해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또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본인 혼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저혈당 신호를 놓칠 수도 있고, 발 상태를 잘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다면 식사 시간, 약 복용, 상태 변화, 발 상처 여부, 어지럼이나 멍함 같은 이상 신호를 함께 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은 무조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너무 늦게 거르지 않도록 돕고, 달콤한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게 도와주고, 같이 가볍게 산책을 해주고, 검진 날짜를 함께 챙겨주는 것이 실제로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까지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이제 먹는 즐거움도 끝이고,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힘들고, 늘 병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생활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고,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절하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하지 않는 것,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말고, 필요한 검사를 미루지 말고, 불안할 때는 혼자 참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의 당뇨병은 노화와 비슷하게 보여서 놓치기 쉽지만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식사, 운동, 체중, 약 복용, 혈당 확인은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병이 아닙니다. 셋째, 특히 어르신에게는 고혈당뿐 아니라 저혈당도 매우 위험하므로 갑작스러운 식은땀, 떨림, 멍함, 기운 빠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당뇨병은 눈, 신장, 신경, 발,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발 상처, 시야 변화, 반복되는 저혈당 증상, 심한 피로, 몸 붓기, 이상한 멍함이 있을 때는 절대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힘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는 것, 오늘 한 끼를 너무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오늘 10분이라도 걷는 것, 오늘 발을 한번 살펴보는 것, 오늘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미리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유연한 노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